압도적인 표본을 자랑하는 KBS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세는 바뀐 게 없다입니다. 기존 3,000명 표본으로 진행하던 KBS 여론조사가 총선 전 마지막 발표인 이번에는 무려 5,000명 표본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전국 판세 조사는 이번 KBS 조사가 가장 정확할 듯 싶은데 역시나 가장 정확한 만큼 민주당의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KBS가 의뢰하여 한국리서치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먼저 지역구 투표 의향은 민주당 후보 40%, 국민의힘 후보 33%로 나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이 압도적인 만큼 오차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1.4% 수준인데 즉 이미 굉장히 좁은 오차 범위 내에서 지난주 대비 바뀐 판세가 없으며 사실상 상당수 유권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마음을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또한 각각 지역구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전국에서 민주당이 7%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라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1% 상승하여 36%, 민주당은 2% 하락하여 35%, 조국혁신당은 1% 상승하여 8%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칠 경우 범민주 43%, 국민의힘 36%로 7% 격차이며 정당 지지도 역시 딱 지역구 투표 의향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창 숭배율에선 긍정이 2% 상승하여 33%, 부정은 1% 하락하여 62%로 나왔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번 조사에서 지역구 투표 의향은 지난주와 차이가 없었지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두창 숭배율은 다소 올랐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며 큰 폭은 아니니 앞서 말했듯이 판세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격전지입니다. 현재 나오는 격전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컨대 1% 정도의 수익만 국힘 쪽으로 일어나도 지역구 거진 10개 가까이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말이 10개지 차이로 치면 민주당 의석이 국힘으로 넘어가는 것이기에 20개나 마찬가지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접전지 여론조사들만 봐도 보수 결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컨대 서울 동작을이나 미추홀구 을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중성동을 지역구도 엄청나게 좁혀졌습니다.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 지금 생각보다 보수 결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서울을 예시로 들어보면 용산은 어찌어찌 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갑자기 앞서 말한 1% 스윙이 일어나 양천갑, 동작을, 강동갑, 중성동을이 넘어가 버린다고 치면 지난번 총선 대비 서울에서만 민주당 의석이 3개가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오늘의 압도적인 KBS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좋은 조사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두창 숭배율 1-2% 상승이 이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깜깜이 기간 동안 분명 저들은 언론을 동원해 온갖 이상한 공격들을 할 것이기에 냉정하게 말해 민주당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미 금감원까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지경인데 이제부터는 정말 민주진보 시민들과 사형 언론들을 쥐고 있는 윤두창 정권 간의 싸움입니다. 역시나 이런 악재들을 뚫어내려면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 투표장에 나가고 주변 정치 저관여층을 상대로 투표 동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인데 부디 주변 지인들을 꼭 투표장에 같이 데려가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무엇인지 다같이 증명해내기를 바라며 끝으로 언론들이 백분 토론이 상당한 악재임을 눈치채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후속 보도를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선 국민의힘 측에 21대 총선의 차명진 막말급의 악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든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김진의 막말이 왜 어떻게 헛소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관련해서 정준희 교수가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김진의 폐악질과 내로남불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이유가 현재 상황이 불편해서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분은 이거를 광기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온 거죠. 굉장히 무리한 수를 둔 거죠. 왜냐하면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범죄 집단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보면은 왜 압도하는 모양이 나타나느냐? 이 이해 안 됨을 이해하는 말로 바꾸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떨어졌다. 맞아요. 이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인식으로는 보수정당이 현재와 같은 국면을 돌파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바로 반박이 되거든요. 김태우 어쩔 거예요? 이동관 어떻게 할 건데? 김장겸 지금 당선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유죄 확정됐고 바로 삼원시켜서 선거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거는 광기가 아니고 이거는 도덕성 붕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지상파 사회자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도덕과 정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네. 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